안녕하세요. 오늘은 89회 아픈 몸과 이별하는 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2운성의 명칭 12개를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기운의 어떤 세기를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장생은 12점 만점에 9점 정도, 7, 10, 11, 12. 자, 제왕이 가장 피크에 오른 자리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강하죠. 12.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조금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절태양. 혹은 이걸 우리가 포태법이라고 해요. 절을 포로 표현해서 포태법이라고 이제 강의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쓰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서 장생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막 태어난 상태.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12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픈 몸과 이별하는 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가 우리가 죽음이죠, 죽음. 육체와 이별하는 거. 자, 이게 이제 현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죽어서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할 때는 이건 어떻게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거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는 계절의 끝 혹은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은 계절의 끝이죠. 자, 겨울은 쉬는 시간이고 8월로 치면 잠을 자는 시간, 인생으로 치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행으로 치면 수에 해당하지 않을까. 수. 그래서 이 사가 어떤 사주에 있을 때는 물질, 즉 돈에 관심 없고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다 해서 종교로 치면 불교, 윤회설 때문에 불교하고 좀 관심 있게 연관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육식갑자 중에서 이 4개가 있습니다. 갑오, 을해, 경자사, 신사사, 갑오사, 을해사. 이렇게. 즉, 크게 보면은 이건 목이죠. 갑오와 을해는 목이잖아요. 목일간. 요거는 경금과 신금은 금일간. 즉, 충이 드는 관계죠. 자, 여기 갑오와 경자사는 천간의 충, 지지의 충 이렇게 된 거죠. 자, 음간을 보시면 을목과 신금은 충되고 해와 사화는 충되는 요 관계. 그래서 갑오사, 을해사, 경자사, 신사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학문으로 치면은 현실적인 어떤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이런 쪽이 아니고 철학, 종교, 심리학, 인문학, 의학 이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철학과 종교는 우리가 명리에서는 화계살과 관련이 있죠. 화계. 진술충미. 진술충미가 있을 때는 이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계살의 특징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추구.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어떤 도를 축적하고 드러나는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사업보다는 직장인에 적합하다. 사회행동계. 여기 사주를 보면 여자 사주인데, 자, 임신년, 계묘월, 갑오일, 경인시에 태어난 사주예요. 이런 경우는, 자, 오늘 이제 갑목일간이니까 갑목일간만 볼까요? 갑은 해에서 출발하죠. 해. 장생이 해. 그 다음에 제왕이 묘. 절지가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묘, 진, 사. 오가 된 거에서 오. 오를 배우는 데 사자리죠. 여기 보면 사를 깔고 있죠. 여자 사주에서. 그 배우자 자리가 이 사에 해당된다. 그럼 아무래도 배우자 분야는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천간에 이렇게 어떤 극이 상태가 되어 있고, 지지는 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사주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지금 특징을 보면 이렇게 도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도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파의 형태로 지금 나와 있어요, 파. 그러니까 도화의 어떤 장점보다는 어떤 단점으로 표출된 사주인데, 이 도화성이 강하다는 것은 도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 뽐내고 싶고, 뭔가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데 어떻게 능한 사주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조금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남자를 알게 돼서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혼전에 임신해서 일단 애를 낳은 상태, 출산한 상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집에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혼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혼 중인 상태.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이 여자분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 상태가 이 살을 이렇게 깔고 있다는 거는 그 어찌 보면 이렇게 현실적인 거 생각을 안 하는 거. 즉, 젊은 나이에 요즘에 누가, 물론 혼전에 임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임신하지 않게 어떤 몸의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어떤 성관계를 가졌어야 되는데, 덜커덕 이렇게 임신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또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가 이렇게 깔고 있다는 거는 남자하고 인연도 약하지만 이 본인도 이 정신 상태가 현실적인 어떤 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이 갑오사 상태잖아요. 갑오사.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설명드렸죠. 물질이나 현실에 관심 없고 사후세계나 어떤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여자분이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프죠. 이렇게 되면. 혼전 임신해서 출산했는데 지금 이혼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현실성을 떠나서 당연히 막연하게 꿈을 어떤 허상을 어떤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젊은 어떤 어떤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지금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작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장인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공부한다 그러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 철학, 종교, 또 심리학, 인문학, 의학 쪽 이런 쪽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해당되는 상태, 이 상태가 일간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상당히 약한 상태죠. 12점 만점에 2점이라는 건 이 사주 주인공인 간목 일간이 에너지가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판단의 오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육식갑자에서 갑오사, 을에서, 경자사, 신사사 요거를 한번 몇 번씩 읽어보시면은 요렇게 안 따져도 찾아볼 수가 있죠. 갑오사. 자, 이 갑이 해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생, 육, 대, 로, 왕, 쇠, 병, 사. 사가 5자리에 걸려있잖아요. 그죠? 경금은 또 마찬가지예요, 경금. 경금은 자가 세지면, 자, 경금은 삼합이 4에서 출발하죠? 이 자리가 4, 6, 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추 앞에니까 여기가 자죠, 자. 요 자가 경금에서는 사가 사자를 이렇게 보시고 일단 강론에서 각자 12운성의 어떤 작용력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전체 12운성이 이러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간이 지지에 어떤 12운성을 깔고 있느냐 판단해서 이 일간이 작용력이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할 때 어떤 결과도 좋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 큰 틀에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운성에서 이제 사 공부를 하고 참고로 이걸 이제 오랫동안 안 하시면 이게 출발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갑이면은 해에서 출발한다. 을은 오에서 출발한다. 경금은 사에서 출발한다. 신금은 자에서 출발한다. 이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발하는 점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인, 묘, 진, 사오미, 신, 유, 술, 해, 자축 이렇게 있으면 자 양간 이제 양간 출발인 간목이 해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축에서는 병화하고 무토가 출발해요. 그 다음에 사에서 경금이 출발하고 임수는 신금에서 출발합니다. 삼합이니까. 그 다음에 음간을 보면 을목이 자 을에서 출발해요. 오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개수가 묘에서 출발하고 신금이 자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정화와 기토는 유에서 출발합니다. 자, 요거를 연상기억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의로라는 이제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해요. 의로 여자. 그 다음에 의로의 언니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놓고 자, 의로가 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계모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아니 나이가 회갑인데 임신해? 그래서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병문안을 간다. 병문인을 안을 해서 병문을 가야지. 비아냥거리는 것만 경산안내 이렇게 경산안내 하면서 그럼 임신이 전기요 후기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임신이. 그러면 신자식을 낳겠네. 신자식. 자 이렇게 하면은 출발점이 다 나온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제 쉽죠.
간목은 해에서 출발하니까 해,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요 삼합이 해묘미죠. 해묘미. 생지, 왕지, 묘지. 간목은. 자, 요거는 인에서 출발하니까 인, 오, 술 이렇게 하는 거죠. 생지, 왕지, 묘지. 경금은 사, 유, 축. 생지, 왕지, 묘지. 그 다음에 임수는 신자지니까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양가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음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을어는 이게 오에서 이렇게 장생돼요. 을어가 인수를 베푼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을오가 인수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계모가 해미 장애간다. 해미 장애간다. 계묘 해미 생왕 묘지. 자, 새로운 자식이야. 신자식 났으니까 신나게 지른다. 이렇게 신자 진 이렇게 생왕 묘. 자, 여기 이제 정유사,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호남정유 무슨 이렇게 정유라는 이름 많이 썼죠. 자, 정유사 비축한다. 축 이렇게 유사축 생왕묘 이렇게 기억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거는 양간이 돌아가는 어떤 묶음 흐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주 해봤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근데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오사진, 네? 묘인축, 그 다음에 자해술, 유신미. 자 이렇게 일단 배우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을 돌죠. 첫자에서 어떤 음간의 오행이 출발한, 즉 을목이 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묘에서는 계수가 출발하고, 자에서는 신금이 출발하고, 유금에서는 정화와 기토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서는데 양간에서 간목이 해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생력대로 왕쇠,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끝났죠. 그 음간은 자 을에서 오에서 출발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오사,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그러니까 생력, 대로,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첫자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력대, 노광세, 병사며, 절태양 이렇게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음간과 양간에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연상교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을오가 언니한테 전하는 거예요. 을오가 자, 계모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그 임신했는데 임신이 전기와 후기야.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예요. 임신이. 전기요. 임신했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경산한 거죠? 경산하네. 임신했다니까 병문안 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신자식이 생기겠네. 이렇게 하면은 한 천간에 있는 10글자, 음간 난관을 포함해서 10글자가 출발하는 첫 자 오해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합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자, 병하고 무토가 인에서 출발하니까 인, 오, 술이죠. 생, 왕, 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금은 사, 유, 축이죠. 생, 왕, 묘. 자, 임수는 신, 자, 진이죠. 생, 왕, 묘 이런 식으로. 자, 음간이 좀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을이 오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오사진, 묘인축, 자해술, 유신미 한 다음에 을어가 인수를 베푼다. 오, 인술, 계모가 해, 미, 자해 같다. 신자식 생기면 신나게 지른다. 정유사가 비상기능을 비축한다. 유, 사, 축.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해보시면 대충 이제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사에 대해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91회 때 1월 14일 날 공부할 12운성 중에 하나를 뽑겠습니다. 1월 14일 날은 우리가 장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생자리 있었죠? 에너지 크기가 9. 1월 14일 날 장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우패를 모십니다. 저는 돌다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